안녕하세요, 풀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윤도현 밴드는요, 이 그룹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 나이가 가늠이 된다는 거요? 아니요. 바로 한 명에게만 인기가 쏠리는 것 같아서 나머지 멤버들이 좀 안쓰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5년 부동산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서울과 그 밖에 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로 서울에만 모든 수요가 몰리고 있거든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까 말까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극과 극으로 갈라진 시장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부동산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래는 반등, 공급은 절벽, 돈줄은 잠김. 첫째, 거래는 반등했어요. 그런데 서울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대비 28.65%나 증가했거든요. 둘째, 공급은 절벽입니다. 여러분, 2026년 전국 민간 분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겨우 16만 세대예요, 16만. 역사상 최저점이거든요. 2027년에도 19만 세대밖에 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2년에서 3년간에는 정말 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셋째, 돈줄은 완전히 잠겼습니다. 627 대출 규제 들어보셨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이 되고 다주택자는 LTV 0%, 생애 최초 구입자마저 LTV 80%에서 70%로 줄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만든 2025년 시장 정말로 기형적입니다. 자, 이제 서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서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현금 부자들의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의 현금 거래 비중이 무려 70%를 넘겼거든요. 10채 중에 7채가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세금 안 건드리겠다라고 약속했죠. 둘째, 과거 경험상은 우리는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무조건 올랐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들이 연초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풀어줬습니다. 1년 단위로 총량을 관리하니까요.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서울에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강남구의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531만 원이에요. 평당 1억 원을 넘겼거든요. 작년보다 19.8%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마용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마포, 용산, 성동이요. 이 지역들이 강남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연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억 원 이상 대출 비중이 강남보다 더 높아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정말 재밌는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40포인트를 기준으로 40포인트보다 높으면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40포인트보다 내려가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매수 심리를 판단하는 건데요. 서울은 어땠을까요? 1월에는 35.70이었는데 6월에는 99.35까지 치솟았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집 사야 해 라고 외치던 시기였죠. 그런데 현재 56.75로 뚝 떨어졌습니다. 세종시는 더 극단적이에요. 1월에는 겨우 12.20이었는데 대통령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4월에는 무려 136.21까지 폭등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따로 없죠? 그런데 지금은 22.53으로 대폭락했거든요. 114포인트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반면에는 광주광역시는요, 12.0이에요. 전국 최저예요. 부산 16.21, 대구 21.79, 광역시들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종 최고점 136.1이었던 그 시점에 광주광역시는 13.14로 차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무려 123포인트예요. 123포인트. 같은 나라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고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슬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T라서 안 슬플 수도 있어요. 자, 광역시와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부산과 대구 정말 심각합니다. 전국 미분양이 6만 가구가 넘었거든요.
새 아파트를 지었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첫 번째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울로 가고 있어요. 둘째로는 공사비가 2020년 평당 480만 원에서 2025년 평당 1000만 원으로 2배 이상이 올랐어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울산은 조선업이 조금 더 산업이 회복이 되면서 1.39% 올랐습니다. 세종도 물론 정치 테마주이긴 하지만 7.62% 올랐어요. 그 외에는 다른 지역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전세난입니다. 매매는 안 되는데 전세 수요는 늘고 새 아파트는 안 짓고 있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정말 없어요. 완전히 이중고예요. 혹시 똘똘한 한 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2024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을 해보니까 15억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무려 23.8%예요. 22년에는 13.7%였는데 무려 10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반대로 6억 원 이하의 거래는요, 46.3%에서 20.4%로 반토막 났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여러 채를 못 가지니까 차라리 좋은 거 한 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같은 프리미엄이 있는 지역에 돈이 자꾸 몰리는 거죠. 전세가율도 역사적으로 저점이에요. 강남구의 39.5%, 송파구의 45.1%, 서초구에는 41.6%. 매매가는 올랐는데 전세가는 그만큼 안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자, 정리해 봅시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2년에서 3년간 계속해서 부족할 상황이고요. 금융 규제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시장, 특히 전세와 월세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전국 동조화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고 지역별로 완전히 세분화되어서 나뉘어질 그러한 시점이 될 것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